안녕하십니까.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황대영 연구원입니다. 2020년 광주 우수기업 수요기술 발표회를 시청해 주시는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벌써 광주 기사창투 한마당이 3일째가 되었는데요. 시간이 참 빠른 것 같습니다. 오늘 진행되는 수요기술 발표회는 광주 지역 우수기업의 수요기술을 발표하고 해당 분야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이 행사는 광전자 융합 분야 그리고 헬스케어 분야로 각각 5개 기업씩 2개의 세션으로 진행됩니다. 곧이어 진행될 분야는 헬스케어 분야로 각 기업별로 3분가량의 수요기술 소개와 7분가량의 전문가분들의 코멘트가 이어질 예정입니다. 그리고 각 기업 대표님들도 이 자리에 함께 해주셨는데요. 현장에서 기업 대표님과 전문가분들의 질의응답이 가능하여 더욱 의미 있는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사회를 맡아주실 정경호 팀장님께서 행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헬스케어 분야 진행을 맡은 에너지밸리 기업개발원 정경호 팀장입니다.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오늘 행사 참석해 주신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시청해 주시는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행사를 위해서 광주 지역 헬스케어 우수기업 5개사와 전문가 패널 3분이 참여해 주시고 계십니다. 먼저 오늘 도움을 주신 전문가 3분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옵토닉스의 주유광 이사님 나오셨습니다. GT랩의 류기태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메타바이오 매드의 최종화 전무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오늘 행사의 진행은 수요기업의 영상을 시청하시고 패널의 의견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개해드릴 사이버메딕입니다. 먼저 사이버메딕의 수요기술 영상 시청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사이버메딕의 이현희 이사입니다. 사이버메딕은 1999년 설립 이후 재활의료기기와 헬스케어 장비를 개발, 제조, 판매하고 있습니다. 본사는 재활훈련을 위한 전기치료기기, 운동치료기기, 인지훈련기기와 사용자 맞춤형 헬스케어 기기를 제조하는 전문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개발된 기기의 40여 종을 상품화하여 세계 각지에 마케팅을 하여서 중국의 6호점, 홍콩의 1호점, 인도 2호점의 대리점과 대만, 베트남, 태국, 러시아, 칠레, 스페인의 영업협력점을 두고 있습니다. 현재 본사에서 필요한 기술은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본사 제품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본사 장비 중에 사용자 맞춤형 근력 훈련 헬스케어 장비가 있습니다. 본 장비의 특징은 사용자의 관절별 최대 근력을 측정하여 운동 종류별로, 즉 근비대운동, 근력운동, 지구력운동, 근협음력 운동, 통증 완화 운동 등에 대하여 사용자에게 안전하고 효과적인 운동 방법을 제안하는 장비입니다. 어떤 운동에서는 어떤 무게로 운동하고 몇 회를 운동하며 휴식 시간을 얼마를 가져야 하며 몇 세트를 운동해야 하는지를 사용자에게 제공함으로써 전문 트레이너가 사용자에게 제안하는 것을 프로그램에서 자동으로 제안하는 형태입니다. 현재의 이러한 운동 알고리즘은 정해져 있는 공식에 의하여 항상 일률적으로 제공되고 있지만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사용자의 운동 경험 등에 대한 데이터를 분석하고 사용자에게 최적의 운동 방법을 제안할 수 있다면 더욱 안전하고 효과적인 운동 방법을 제안하는 기기로 새롭게 탄생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만약 인공지능이 적용된 본 장비에 대하여 사용성 및 데이터의 유효성이 실증사업 등을 통하여 증명된다면 현재 본사가 보유하고 있는 세계 각국의 대리점 및 협력업체의 마케팅에 좋은 자료로 사용되어 수출 증대에 큰 효과를 줄 수 있으며 회사 매출 및 고용 창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례됩니다. 사이버메딕의 영상 함께 하셨습니다. 사이버메딕의 이현희 이사님 참가해 주시고 계십니다. 요즘 핫한 AI 관련 기술에 대해서 찾고 계시네요. 지 이사님, 사이버메딕 찾고 있는 AI 기술에 대해서 A분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 사이버메딕에서 추진하고 있는 재활의료기기, 헬스케어 장비들에게 있어서는 인공지능 융합이 가장 적합한 제품군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기존의 지난 운동의 달성도 또는 새로운 목표를 제시해 준다거나
운동 기구의 스프링의 텐션이나 의자의 높낮이를 조절해 준다고 하는 굉장히 단순한 수준에서의 편의 제공에서 지금은 이제 새로운 운동을 추천을 해주고 사용자의 경험 그리고 사용자의 그 상태 정보, 이력 정보 등을 통해서 현재의 컨디션을 통해서 운동을 추천해 준다고 거기에 이렇게 가이드를 해준다라고 하는 시스템이 도입된다라는 건 굉장히 뭐라고 할까요? 재활 운동기기의 트렌드를 가장 앞장서고 있는 방식이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소개해 주신 영상을 쭉 보면서 사용자의 운동 능력의 최대 근력 방식을 활용하고 계시는데요. 가장 효과적이고 명쾌한 방식이긴 합니다. 그런데 노약자들에게는 본인의 최대 근력량을 측정을 한다라는 게 굉장히 위험한 방식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AI를 이용을 해서 근력을 측정하는 형태로 어떤 시스템을 구성을 하실 때 기본 운동에서 근력을 추정하는 방식으로 근력의 양을 측정해 보시기를 권고합니다. 지휘사님 의견 잘 들었습니다. 기술도 중요하지만 역시 사업과 연결이 되어야 기업에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비즈니스 측면에서 고려할 부분이 어떤 부분들이 있을까요? 류 대표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최근 건강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아지는 상황에서 좋은 헬스케어 장비를 기획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홈 트레이닝 시장에서 가장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게 스스로 학습을 해서 스스로 건강을 찾아가는 거, 이런 것들이 사실은 상당히 쉽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개인별 건강 상태에 따른 인공지능 기능을 부과해서 코칭 플랫폼을 만들어준다라고 하면은 새로운 시장의 창출이 가능할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다만 이제 개인별 근력 상태의 측정뿐만 아니라 운동 경험이라든지 신체의 조건 등에 대한 빅데이터 구축이 먼저 선결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를 통한 개인별 운동 효과를 올리기 위한 효율적인 코칭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최근 사용자들이 많이 사용하는 웨어러블 기기와의 연동을 고려하시는 것도 바람직해 보이며 그러한 데이터의 보안들, 왜냐하면 요즘에는 개인 프라이버시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기 때문에 보안 이슈에 대해서도 준비를 좀 하셔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AI의 가장 어려운 점 중에 하나는 말 그대로 인공지능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판단을 하는 기준에서는 사실은 수준이 그렇게 높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얼마만큼 커버를 해줄 수 있을 건지, 이런 것들이 사업화나 상품화를 할 때 주요한 팩터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최 전무님, 기술 사업화 관련해서 드릴 말씀 있으실까요? 네, 사이버 메딕은 재활 의료 기기 및 헬스케어 기기를 생산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기존의 제품에 IoT 기술을 접목을 해서 또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는 것은 아주 의미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센서에 의한 운동 기능을 갖다 감지하려면 이런 알고리즘이 좀 필요할 텐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료 데이터는 어떻게 확보를 할 계획이신지 궁금하네요. 네, 저희 사이버메딕은 지금 헬스케어 장비에 사용자 맞춤형 운동 제한을 하기 위한 알고리즘을 저희들이 수요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의료기관에서 어떤 특정한 데이터를 받는 게 아니라 일반 고령자 대상의 데이터들, 고령자 대상의 운동 데이터들을 지금 확보를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IoT 센서 기술로는 0.1kg까지 저희가 무게를 측정하고 또 감지할 수 있는 그러한 센서 기술을 현재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플랫폼 기술로는 저희들이 다양한 데이터들을 이렇게 받아서, 그래서 지금 서버에다 저장하고 언제라도 누구라도 다 그 데이터를 보고 전문가들이 사용자들한테 이걸 제안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지금 필요한 것이 AI를 통해서 좀 더 전문가가 제안하듯이 좀 더 정확하게 사용자들한테 전문가 없이도 제안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을 저희들이 지금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님 말씀 잘 들었고요. 이제 세 분 패널분들의 의견 들으셨는데 혹시 추가로 궁금하신 점 있으실까요?
현재 말씀들을 잘 해주셔서 이제 저희들이 이제 사업화를 하고 또 기술 발전을 해 나가는 방향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고려할 수 있는 기회는 된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이제 가지고 있는 제 알고리즘이 과연 그 AI를 통해서 현실화시킬 수 있느냐, 이것이 저희들한테 현재 가장 시급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AI를 통해서 저희들의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그런 분석 기술과, 그리고 또 AI 알고리즘을 통해서 그 저희 맞춤형 운동 시스템에서 제한할 수 있는 그러한 이제 그 사용자 운동하는 방법을 제한할 수 있는 그러한 이제 알고리즘,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이제 아직은 해결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그런 기술들을 저희들에게 조금 더 소개시켜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가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다 된 것 같습니다. 이제 참여해주신 사이버메딕 이현희 이사님 감사드립니다. 이상 사이버메딕에 대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 두 번째 기업입니다. 두 번째 기업인 나눔테크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눔테크의 동영상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나눔테크 연구소 부소장 이병석입니다. 본사는 광주광역시 북구 천단벤처소로 57에 위치하고 있으며 자동 심장 충격기, 골밀도 진단기, 고주파 자극기 등 전자의료기기를 제조하고 있습니다. 본사는 2008년에 창업 후 사원이 54명의 중기업으로 성장하였습니다. 본사는 사업 확장을 위해 심혈관 질환 예측과 치매 조기 진단 기술이 필요합니다. 심혈관 질환은 지속적인 관리가 필수적인 만성 질환이며 심전도 홀터 검사는 심장 질환을 정밀 진단하기 위한 기초적인 검사이나 사용성 및 수기 기록 등의 불편함이 있어 개선된 제품 개발이 필요합니다. 머신러닝 등의 기술을 활용한 심장 질환 생체 신호의 기록의 분석을 통해 가정, 보건소, 병원 등에서도 검사가 가능하게 하여 의료사각지대 환자들도 활용할 수 있는 제품 개발이 필요합니다. 치매 환자 수는 현재 82만 명에 이릅니다. 치매는 근원적으로 회복하는 치료법이 아직 없습니다. 지금으로서는 경미한 치매 상태를 조기에 발견해 증세를 악화를 막거나 지연시키는 것이 최선입니다. AI 및 의료기술을 이용해서 치매를 조기에 발견하는 기술이 필요합니다. 심혈관 질환 예측 기술은 자동 심장 충격기와 연계해서 기존 제품의 고급화 및 새로운 진단 솔루션이 적용된 디지털 의료기기의 제품화에 활용할 예정이며, 치매 조기 발견 기술은 노인성 치매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솔루션 또는 제품화에 활용할 예정입니다. 기존 자동 심장 충격기에 추가로 심혈관 질환을 예측할 수 있는 제품으로 확장해서 매출을 증대해 기대할 수 있으며, 초고령화 사회를 대비해서 첨단 기술을 사용한 의료기기 제품을 통해 사업 다각화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나눔테크의 소개 영상이 있었고요. 나눔테크 이병석 부소장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심혈관 질환 등에 관해서 이제 진단용 AI 기술 찾고 계시는데요. AI 기술이 앞으로 헬스케어 분야에 굉장히 큰 기술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지휘사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실까요? 예, 당연하게도 인공지능이라는 기술은 사회 전반에 걸쳐서 필수 기술로 자리를 잡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컬하게도 가장 보수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 의료 분야에서 가장 최신의 기술을 접목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 의료기기 개발 기업들의 경우에는 현장의 요구들을 받아안기가 굉장히 힘이 들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개발 기업들에게 노고가 상당히 클 것입니다. 최근에는 예방의 형태로 갑니다. 어떤 그 병력에 대한 치료가 아니라 예방의 트렌드로 이렇게 명확하게 선회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AI 기술은 가장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큰 솔루션으로 인지되고 있습니다. 상당 부분 동의하고요. 그런데 정말 간과해서는 안 될 일이 하나 있습니다. 명확한 의과학적인 평가 도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특히 한국인의 생활, 한국인의 식습관, 생활 습관 등에 알맞는 심장 질환 평가 모델, 그리고 치매 예측 모델, 조기 진단 모델들의 기술의 개발들, 그리고 기술이 개발이 되었다라면 이를 증명해 줄 수 있는 의료 연구기관의 필요성이 절실하다는 겁니다.
우리 지역에 있는 전남대학교, 조선대학교 병원에서 그 각각에서 산업지원센터 등을 사업들을 통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임상시험의 실증평가 그리고 리빙넷 개념으로 좀 광범위한 개념으로 접근하는 것이 절실하게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사님 감사합니다. 지사님 말씀처럼 AI가 최종 솔루션이 아니고 하나의 방법론으로서 이제 기대가 되는 부분이고요. 그러면 기존 영역과 어떻게 시너지를 만들어낼지가 굉장히 고민이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유 대표님 혹시 사업화 관련해서 어떤 부분을 고려해야 될까요? 먼저 심혈관 질환 예측 부분은 상당히 필요한 기술이고 많은 연구자와 기업에서 개발을 하고 있는 분야로 아마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스카이랩스에서 최근에 그 제품의 인증까지 지금 받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유럽하고 미국 FDA 인증을 지금 받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나눔테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심장 충격기라고 하는 그 기기를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 이걸 연결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보시고 자체 개발을 했을 경우에는 나눔테크의 강점을 부각시킬 수 있는 연결고리 자체를 만들어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제품이 이제 이미 아마 지금 개발을 해서 좀 더 뒤에 제품이 나오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제품보다는 뭔가 강점을 가지고 있어야지 사업이 성공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트렌드가 웨어러블 기기가 지금 굉장히 보급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웨어러블 기기하고의 연동 부분, 그다음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조금 더 생각을 해보시면은 훨씬 사업화하는 데 있어서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아이템인 치매 조기 진단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저는 조금 관점이 다른 게 이게 예방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사실은 아까 여기 아시는 것처럼 치매는 이걸 그 늦춰줄 수 있는 것만 있지 사실은 뭐 치료하는 방법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치매를 가지고 이걸 예측을 했을 때 진짜 이 사람들이 좋아할까, 어른들이 좋아하실까라고 하는 걸 생각을 해보시면은 그게 이제 고객의 니즈하고 맞물려서 움직여 가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첫 번째가 좀 더 우선순위가 높고 두 번째가 사업화로 보면은 좀 더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그냥 참조로만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유 대표님 잘 들었습니다. 기술 개발도 중요하지만 역시 사업 분야에서도 기업들의 많은 노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최 전무님, 나눔테크에 대해서 추가로 좀 드릴 말씀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네. 나눔테크는 제수동기 전문 생산업체로서 이제 새로운 분야인 그 심혈관 질환 예측하고 그다음에 치매 진단과 관련되는 헬스케어 기기를 이제 개발하고자 하는데 저는 이 두 개가 가장 진단 분야에서 가장 유명한 산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또 그런 역량이 있으신 걸로 이제 알고 있습니다. 그 의료기 시장이 국내에는 한 6조 5천억 정도 되는데요. 근데 앞으로도 성장 가능성이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심혈관 질환이나 치매 진단 같은 경우는 이 환자 수도 많고 또 국내에서도 이제 핫한 분야라서 대기업과 또 경쟁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그 대기업과 어떤 경쟁력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민하셔야 될 것 같고 또 한편으로는 이 심혈관 질환과 치매 진단은 이 발생되는 어떤 원인이 매우 다양하거든요. 이게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어떤 그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병원과 협력이 좀 필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병원과 협력을 해서 진행한다면 좀 더 좋은 성과가 있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네. 이상 전문가 저 세 분 말씀 들어봤는데 이제 이병수 소장님 혹시 네. 필드에서 느끼시면서 이제 질문하신 내용 있으실 것 같은데요. 저 정말 좋은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많이 저희도 생각하고 있는 분야들이었고 저희도 이제 지역사회에서 의료기기를 개발하면서 저희도 이제 회사가 확장도 해야 하고 또 기술도 발전해야 하고 또 저희 경쟁 상대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대기업도 있지만 세계 글로벌 기업들이 굉장히 많은 의료기기 시장이라든지 부분을 많이 장악을 하고 있거든요. 결국 저희가 그런 어떤 글로벌 업체하고 경쟁하기 위해서 그거 나가기 위해서는 말씀과 같은 저는 어떤 의료기기 쪽에 대한 기술들
특히 앞으로 저희가 나갈 수 있는 분야는 어떻게 보면 AI를 접목한 기술이 결국 글로벌 업체하고 경쟁할 때 가장 큰 유리할 수 있는 분야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의료 쪽 같은 경우는 진짜 어떤 저희 자체적으로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많은 기술에 대한 서포트도 필요하고 또 말씀하신 병원이라든지 기관, 즉 정부에서 지원을 해줘야만 저희가 성장할 수 있는 분야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자리를 통해서 많은 기술을 저희가 확보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걸 통해 저희가 성장할 수 있는 어떤 좋은 기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소장님 하실 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네. 기술 개발도 하셔야 되고 사업도 키우셔야 되고 네. 지역 기관도 네트워크도 하셔야 되고 예. 앞으로 그런 부분들이 있어 저희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있으면 최선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하실 말씀 없으시죠? 아유, 이렇게 좋은 말씀하십시오. 자리 많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그럼 두 번째 기업 이제 마치도록 하겠고요. 네, 같이 참석해 주신 이병석 소장님 감사드립니다. 네, 세 번째 기업입니다. 세 번째 기업 명신 메디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명신 메디칼 기술 수요 영상 시청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시청하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광주 첨단산업단지에서 20여 년 동안 의료용 온열기를 전문적으로 제조하고 있는 명신 메디칼이라고 합니다. 저희 회사는 지난 20여 년 동안 탄소 면상 발열체를 활용하여 반원형의 온열기를 전문적으로 제조하고 있습니다. 제품은 전신이 들어가는 전신형 온열기부터 얼굴 등 주요 관절에 사용하는 소형 온열기까지 총 7개가 넘는 다양한 제품군을 직접 생산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제품은 뛰어난 치료 효과를 지니고 있지만 사용 전후에 이러한 치료 효과를 보여주는 장비가 부족하였습니다. 전신형 온열기 내에 간단한 체내 진단 기술을 더해 전문 의료기기로서의 제품을 출시하고자 합니다. 체내 진단 장비 등을 더한 전신형 온열기를 고급화한 신제품을 출시하여 전문 의료기관에 고급화된 의료기기로 판매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체내 진단 기술이 적용된 전신형 온열기는 앞선 기술력으로 의료용 온열기 분야의 선두주자로 자리매김할 것이며 타 업체가 들어올 수 없는 기술 장벽을 더욱 견고히 할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 매출 향상 및 고용 증대 효과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명신 메디칼 영상 잘 봤고요. 명신 메디칼의 손여정 실장님 같이 하고 계십니다. 네. 지금 찾고자 하는 기술이 센싱 기술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혹시 지휘사님 하실 말씀 있으실 것 같은데요. 명신 메디칼에서 그 원하는 기술은 BMI 측정한다거나 임피던스 측정법이라든가 체성분 분석 장비를 결합하는 것, 그 다음에 논란의 여지는 있습니다만 신부열을 측정하는 장비 등의 결합은 그렇게 굉장히 고도하게 어려워서 할 수 없는 일은 아닐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저는 사실은 그보다도 먼저 그 고객과 사용자 계층의 요구를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온열 치료기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 한의사들이나 물리치료사들, 일반 고객층들이 온열기 사용을 하면서 어떠한 효과성을 기대하는지 어떤 그 서비스 디자인 기법에 활용한 디자인 기법을 활용한 접근 방법이 좀 필요하다고 합니다.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서 찾아낸 그 단초들을 가지고 센서를 찾고 시스템에 결합한 방식이 실제로 그 명신 메디칼이 좀 더 그 효과성들을 입증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지사님 말씀 잘 들었고요. 저희 류 대표님 사업화 관련해서 또 어느 부분을 좀 많이 고려해야 될까요? 먼저 이제 지휘사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아무튼 저희가 봤을 때는 이제 의료용 온열기의 치료 효과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집중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고객이 원하지 않는 기기를 아무리 좋은 기술을 투자를 해서 만들어도 사실은 사업화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개발을 했다는 의미만 있는 거지 실제적으로 그걸 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것처럼 사업을 해서 영리를 추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잘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집중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혈류 측정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희가 알고 있는 거로는 연세대나 고려대 광기술원 등에서 사실은 많이 연구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의 퍼포먼스는 나오는 걸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특별히 또 연세대 원주 같은 경우에는 의료기기 쪽으로 특화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쪽에서는 아예 의료기기 장비를 만들어가면서 개발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실증이 많이 되어 있고, 그래서 이제 혹시라도 그런 쪽에 지금 현재 아까 말한 고객이 원하는 스펙을 알고 그걸 맞춰서 어떤 타겟을 잡게 된다라고 하면은 그런 부분으로 연결을 해서 기술 이전과 기술 협력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시장에 필요한 기술을 필요한 고객에게 맞는 제품을 만들어내고 이제 이걸 이제 계속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게 이제 저희 기업들이 해야 할 일인 것 같습니다. 그 관련해서 저희 이제 기술 사업화 관련해서도 저희가 이런 부분들 도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최 전무님, 저기 명신 메디칼 관련해 가지고 또 드리고 싶은 말씀이 많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그 면상 그 반려체 그 관련되는 원천 기술을 이제 보유하고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 파장대를 좀 더 특정화시키면 또 다양한 그 헬스케어 기기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혹시라도 요즘 그 보톡스라든가 이런 피부 쪽에 관련되는 이제 미용 성형에 관련해서 시장이 커지고 있는데 이런 특정 파장대를 제어할 수 있는 그런 기술만 있다면 어떤 경우는 이제 그 전체적인 체형을 잘 관리할 수 있는 바디용 이제 기기라든가 아니면 또 피부의 탄력을 또 증진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보완해줄 수 있는 기기라든가 이런 쪽으로 좀 앞으로 임의용 시장이 좀 커질 것 같은데 이쪽으로도 면상 발열체 제조 기술을 좀 응용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최전님께 좋은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새로운 시장에 대한 언급도 있으셨고 그리고 기술 사업할 때 어느 부분들을 좀 고려해야 되는지 그런 분도 말씀해 주셨던 것 같은데 혹시 손 실장님 궁금하신 다른 질문사항 있으실 것 같은데요. 저는 일단 저희가 전신용 온열기 하나의 품목상으로만 봤을 때 제품을 활용을 했던 고객층들이 병원에서도 많이 그런 이제 효과들을 보셨고 그다음에 그 미용, 임용 쪽에서도 효과를 보는 그 중간에 그런 산업화 그러니까 그 분류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지금 이사님 생각은 저희 손 이사님 생각은 아무래도 의료기기로 좀 더 가보는 그 취지에서 진단기기를 같이 넣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아까 지금 말씀하신 거 너무나 저희도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요즘에 이제 코로나건 때문에 면역에 대해서 관심들이 또 많으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일본에서나 독일 같은 경우에는 온열 치료 기기로 해서 면역력 증진에 대한 데이터가 굉장히 많이 나와 있거든요. 이게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혈류 이런 그 혈압 이런 BMI 이런 측정뿐만 아니라 면역력 그러니까 NK 세포나 이런 것도 지금 AI 기술로 이게 볼 수 있는 것까지는 아직은 되는지 그거 좀 궁금해서 그게 아마 될까요? 아니면 안 될까요? 혹시 지휘사님 혹시 좀 아시고 있으시면은 갑자기 너무 어려운 질문을 주셔가지고 예, 죄송합니다. 지금 당장에 그 현재 뭐라고 해야 될까요? 휴대 타입에서 네. 그러한 그 세포의 형성된 상태라든가 네. 이게 상태 그 건강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기술은 아직까지 이렇게 오픈되지는 않은 것으로 네, 보여집니다. 네.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조금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이제 의료기기만 제조하는 업체들 입장에서는 AI 기술이 아직까지는 조금 낯선 분야는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말씀하신 그 내용들이 정말 어떻게 보면 사업화하고 가장 맞물려서 그 사업이 잘 추진할 수 있게끔 잘 말씀해 주셔서 너무나 저는 감사드립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다른 의견 없으시면 이제 세 번째 기업 명신 메디칼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손 실장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번째 기업입니다. 바이오램프 되겠고요. 저 바이오램프의 수요 기술 영상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바이오램프 대표 서민식입니다. 저희 회사가 생산하고 있는 주력 제품은 전도성 폴리머 소재입니다. 이런 전도성 폴리머 소재를 적용해서 안구 건조증 치료기기, 또 이 악물기 교정 이어폰, 이런 에어러블 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BT, MT, IT 기술을 융복합하여 더 나은 기술로 발전시켜
인간의 삶의 질을 높이는 컨버전스 기업입니다. 현재 본사는 탄소 나노, 금속 나노 물질과 폴리머를 결합한 유연한 전도성 고분자를 생산, 암구곤증 치료기기, 의료용 압력 센서 개발, 의료용 발열체 등 유연한 전도성 소재를 활용하여 에어러블 부분의 제품을 개발하고 있으며, 필요한 기술로는 에어러블 기기 제품 제조 기술과 사용자로부터 획득한 데이터를 처리하는 기술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바이오램프는 탄소 나노튜브와 고분자를 결합한 유연한 전도성 고분자 소재를 제조하고, 이를 활용하여 에어러블 기기에 적용, 100세 시대의 사회적 환경에 맞추어 건강한 삶의 질을 높이는 제품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또 이런 에어러블 기기는 상시적으로 몸에 부착하여 생체 신호를 감지하고 모니터하여 몸의 이상 신호 발생 시에 빠른 처치를 통해 노화되고 있는 우리 건강을 지켜주고, 바른 자세와 올바른 운동으로 건강한 삶의 질을 높이는 데 활용됩니다. 바이오램프가 개발한 유연한 전도성 폴리머와 의료용 전극 패드, 그리고 바이오 센서를 활용하여 에어러블 기기에 적용하면 헬스케어 제품을 생산함에 있어 핵심 기술을 확보할 수 있어 경쟁력을 갖는 데 큰 기대가 될 수 있습니다. 또 미용기기에 적용, 화장품 흡수를 돕는 제품에 활용할 수 있으며, 스트레칭 상태에도 전기 전도도와 열 전도도를 유지하는 기능을 활용하여 피부에 직접 부착하여 근육 통증 완화 제품을 개발하는 데도 기대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이오램프의 수요 기술 잘 봤고요. 이게 대표님이 직접 나오셨네요. 바이오램프 서민석 대표님 같이 해주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영상이 훨씬 나은 것 같은데 대표님. 감사합니다. 네, 원하시는 기술이 에어러블 관련입니다. 뭐 데이터 네. 처리 기술, 그리고 폴리머 산업화 관련된 기술에 대해서 궁금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휘사님 혹시 이 해당 기술에 대해서 좀 설명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예, 서민식 대표님 광주 지역에 좀 많지 않은 소재를 하고 계시는 기업으로 이제 나와 있고요. 전도성 폴리머를 활용한 응용 기술들이 상당히 방대한 영역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전도성 폴리머 재료에 집중하는 것을 권해드리고 싶은 생각인데요. 이제 기존의 웨어러블 시장, 웨어러블 디바이스들은 굉장히 특수한 장비가 아니고서는 일상에서 활용되어지는 형태가 짧은 시간 내에 굉장히 다수의 사람들에게 보급이 될 수 있어야 디바이스 자체가 시장에서 견뎌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최근에는 전도성 폴리머를 이용을 해가지고 노인성 질환 중에 파킨슨병을 예측할 수 있는 도파민 센서라든가, 그리고 이제 전도성 고분자 생체 전극 재료들이 이제 필요하게 되겠죠. 오늘 발표하셨던 나눔테크에서 활용하고 있는 AED에 들어가는 패치라든가 이제 그러한 것들이 굉장히 요구가 많이 되고 있고요. 이제 몸 안에 이 신체 안에 삽입하고 있는 생체 전극 재료 개발하는 것들이 굉장히 필요한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파트 쪽에 조금 더 기술 개발을 진행을 하는 것을 저는 권하고 싶습니다. 예. 지휘사님께서 이제 조언도 해주셨는데 숙제도 많이 남기신 것 같습니다. 수요 기술뿐만 아니라 앞으로 해야 할 다른 부분도 좀 많이 말씀해 주셔가지고 대표님 머리 아프실 것 같은데요. 다음은 저희 유 대표님께서 사업화 관련된 부분은 어떻게 좀 진행해야 되는지 좀 비대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웨어러블 기기 같은 경우에는 종류가 상당히 사실은 많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아까 영상을 보니까 실제적으로 우리가 착용형이나 이런 게 아니라 이게 이 옷처럼 입는 스마트 의류 쪽을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건지. 아닙니다. 저희가 만들고 있는 거는 이어폰의 에어폰? 고무 부분이 이어피스라 그러는데, 네네, 이어피스 부분을 전도성 폴리머로 개발을 해서 이 압력이 가해 있을 때에 미세한 저항 수치가 이렇게 바뀝니다. 이러한 데이터를 수집을 해서 우리가 귀 속에 이어폰을 차고 음악을 들을 시에도 귀 속의 움직임, 그러니까 이를 악물은 습관이 있는 사람들이 이를 악물게 되면
귀 속 웨이도가 좁아집니다. 네. 이러한 압력들을 센싱을 해서 지금 당신은 이를 악물고 있으니 이를 풀어주세요라고 경고음을 주는 이런 에어로블 기기. 그리고 또 그 전도성을 이용을 해서 귀 속에 전기의 흐름을 측정을 해서 뇌파도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뇌파의 상태가 어떻다는 데이터를 무선 블루투스 이어폰을 통해서 스마트폰으로 전달이 되고 그 스마트폰은 서버로 전달이 되고 그 서버에 모이는 데이터를 처리하고 그걸 가공해서 뭔가를 할 수 있는 이런 걸 만들고 있습니다. 네. 네. 조금은 좀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생각했던 웨어러블의 기기에서는 좀 벗어나 있는 새로운 하나의 방법으로 해서 추구를 하시는데 네. 이제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아까 이제 단순하게 웨어러블 기기의 그 전체의 어떤 그 수요 기술을 내용을 보면은 네, 웨어러블 기기를 만들어가는 거에 대한 그거에 대한 수요를 지금 찾고 계시는 거잖아요. 저희가 이제 봤던 자료는 그렇게 되어 있었거든요. 네네. 네, 근데 이제 웨어러블 기기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사실은 폭넓게 존재를 하고 있어서 네. 어떤 부분에 웨어러블 기기를 탑픽으로 잡고 계시는 건지,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기술을 개발하는 게 중요한 것도 있지만 실제적으로 이걸 사업을 목표로 해서 하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고객층이 분명하게 있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그래야 그러한 수요 기술을 발굴을 해서 매칭을 해서 연결을 할 수 있는 네. 그런 것들이 효과가 발현이 됩니다. 그렇지 네. 않으면 사실은 그냥 뭐 유사한 기술 가져와서 같이 개발을 해봅시다라고 하면은 사실은 시간이 훨씬 더 많이 소요가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감안을 해주시면은 훨씬 더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수많은 빅데이터라고 해서 데이터들이 AI에서 들어오지만은 실제적으로 가비지가 굉장히 많거든요. 의미 없는 데이터들이 굉장히 많고 네. 그걸 골라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은 의료진하고 같이 해야 돼요. 그러니까 네. 이걸 엔지니어링을 하는 게 아니라 메디컬하게 같이 지금 콜라보레이션 하지 않으면 사실은 네, 컨버전스가 이루어지지 않거든요. 그리고 거기에서 시너지가 나올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네. 그런 네. 부분들도 감안을 해서 좀 네. 진행을 하시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사업을 성공을 시키는 데 있어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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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입니다. 네, 대표님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웨어러블 시장 굉장히 큰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향후에 네. 몇 년간 저희 시장 전망을 보더라도 어마어마하게 커져나가는 부분은 맞는데 그 안에서 이제 어떤 부분을 우리가 타켓을 하고 어떤 기술을 개발해야 할지는 이제 저희 이제 필드에서 고민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 거기에 대한 부분들에서 저희가 이제 주공장 입장에서 어느 분야를 서포트해야 되는지 어느 분야를 또 찾아야 되는지 또 역시 또 저희의 이제 과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로 이제 기업 측면에서 과제 그리고 기관 측면의 과제도 동시에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역시 이제 유 대표님께서 경험이 좀 많으셔가지고 그런 말씀이 좀 좋은 조언이 있으셨던 것 같고요. 저희가 4번째 정도 되니까 이제 패널 분들도 이제 좀 마음이 편해지시고 그래서 좀 자유롭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최정화 전무님 뭐 이제 하실 말씀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예. 그 전도성 폴리머 제조와 관련되는 그 원천 기술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보유하고 계신데 사실 이를 이제 웨어러블 기기나 헬스케어 기기로 이제 변환을 시키려면 임상적 유효성을 좀 평가해야 되는 그런 좀 험난한 또 길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전도성 폴리머를 활용한 전극 패드 및 바이오 센서 시스템이 결국은 이제 헬스케어 기기의 어떤 기본적인 시스템으로서 접목하게 되면 다양한 그 의료기기를 개발할 수 있으니까 오히려 이런 플랫폼 기술로 가시는 건 어떤가 하는 생각이 좀 드네요. 대표님 생각은 어떠세요? 네, 뭐 데이터 수집이 원활하게 되고 또 이제 플랫폼 사업도 생각할 수도 있고 그렇게 활용 범위는 저희는 무궁무진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저희 전도성 폴리머 소재를 가지고 전남대학교 재활학과 그 임상을 통해서 지금 실증 평가들을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R&D 과제를 통해서 제품 개발을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완성이 되고 또 저희가 계속 기술 개발이 축적이 또 완성도가 높아진다면 지금 모든 것들이 다 가능하리라고 보고 있고요. 이제 그러한 제품들이 나왔을 때 이제 착용하는 모든 사람들의 그런 신체적인 데이터들을 수집을 해서 그 데이터를 처리함에 있어서의 가공된 데이터가 정말 사용자들로부터 더 업그레이드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제품들을 만들기 위한 그런 기술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이제 헬스케어 기기 쪽으로 이제 직접 이제 시장 진출을 하려고 하시는 그렇습니다. 거죠. 예, 예. 네.
그렇다면 전도서 폴리머하고 이제 그 전극 패드를 이제 이렇게 조합을 한 플렉시블 패키징 시스템이 먼저 좀 선행이 좀 돼야지 되는데,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만 잘 안정화되게 기술이 확립이 되면, 네. 아까 말씀하신 보청기 쪽이라든가 기타 등등에 대해서도 충분히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되네요. 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세 분 의견 들어봤는데 혹시 대표님 또 추가로 궁금하신 부분 좀 있으실까요? 저희가 그 제품을 이제 인체에 적용하는 제품을 개발하다 보면은 이제 문제점이 이제 있는 게 아까 대표님께서도 지적을 해주셨듯이 그 임상을 통한 실증 평가 이런 부분들이 이제 굉장히 절실한 상태고, 이것도 많은 기관들이 그런 지원들을 좀 잘 해주고 계십니다만은 현실적으로 좀 이렇게 규정과 규제에 의한 제약 때문에 저희가 이제 함부로 할 수 없는 사항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런 경우들이 어떤 이제 대학병원과 함께 뭔가 진행을 해야만 그 데이터를 인정을 해주고, 회사가 자체적으로 한 것들은 인정이 안 되고, 이런 부분들이 좀 있는데, 이런 규정들이나 이런 것들이 좀 조속히 좀 원활하게 했으면 좀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그런 규제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 지원기관에서 풀어야 할 부분들인 것 같고요. 저희가 이제 열심히 노력하고는 있습니다만 당장 눈에 보이는 아직 성과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뭐 지역에서 기업들이 워낙 필요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좀 더 열심히 노력을 해서 좀 대표님 원하시는 그런 분의 성과를 좀 빠른 시일 내에 만들어 나올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이상 네 번째 기업 바이오램프 마치고요. 이제 마지막 기업인가요? 예, 마지막 기업 해피 시니어 케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요 기술 영상 시청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해피 시니어 케어 강기동 대표입니다. 해피 시니어 케어는 노인성 질환 및 치매에 관련된 운동 기계 기구를 제조하고, 그리고 그에 맞는 교육 사업과 치매 어르신에게 일일 급식을 제공하는 제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치매 수는 73만 명이고 노인성 질환이 증가는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2026년에는 노인 인구의 20%가 초고령 사회인, 즉 10명 중 2명의 어르신이 노인이 된다는 뜻입니다. 2019년 치매 관리비는 16조 3천억 원이고 1인당 2천만 원 이상의 치매 관리비가 들어간다는 얘기죠. 이것은 곧 어떤 것을 뜻하냐면 치매로 인해서 가정적 경제의 문제와 그 다음에 보호에 관련된 케어 문제를 동시에 안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결국 2029년 경제적 인구가 감소하는 시점에는 실질적으로 국가 세수에 있는 치매의 관리 비용의 충당이 어떻게 될지는 아마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볼 사안 같습니다. 그로써 저희 해피 시니어 케어는 이런 사회적 문제에 대안을 두어 현재 사회적 기업을 인증을 취득하여 치매 관련 재활 운동 프로그램 교육 및 제조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장기요양 입소시설에 운동에 관련된 기계기구를 본다면 천정에서 몸을 지지할 수 있는 슬링에 관련된 부분과 그리고 탄성 고무를 밴딩을 공동으로 이용하는 운동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두 가지 비용은 실질적으로 구입에 관련된 비용이 고가이다 보니 실질적 장기요양 입소시설에서는 구매하는 데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었습니다. 제가 지금 만든 치매 재활 운동 기계 기구는 파라밴드라는 이름을 가지고 밴딩을 이용을 해서 6명의 어르신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운동 기계 기구를 제조하였습니다. 현재 해피시니어케어에서는 7가지의 교환을 만들었습니다. 첫 번째, 신체를 측정하고 그 측정된 데이터를 가지고 운동을 할 수 있는 방법과 탄성 밴딩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소도구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파라밴드는 6명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장점을 가지고 있으며, 또 하나의 장점은 윙을 접고 피는 우산의 형식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장기요양 입소시설이나 요양병원에서는 공간의 활용성이 뛰어납니다. 하지만 치매의 정도에 따라서 운동의 방법이 달라져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탄산 고무의 장력을 조절할 수 있는 기능에 관련된 기술적 필요성을 느끼고 있고, 그리고 그 어르신을 QR이나 센서를 이용해서 인식을 하는 방식을 도용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도용되는 것에 따라서 그 어르신이 어떤 운동을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 값을 장기요양 입소시설에 있는 메인 PC에 저장을 하고 주기적 관리와 향후에 대한 어떤 교육이 필요한지에 대한 데이터를 분석하고 싶습니다. 물론 치매를 겪고 있는 어르신도 힘들지만 가족도 많이 힘듭니다. 그래서 그런 데이터를 가족에 전송해주는 서비스를 병행을 해요. 가정 일상에서도 운동을 병행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하고 싶습니다. 치매에 관련된 부분은 장기요양 입소시설도 중요하지만 가족에서의 운동을 병행해서 그 어르신이 치매의 정도를 많이 지연시키고 건강보험공단에서 얘기하고 있는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해피시니어와 같이 가고 싶은 게 저의 마음입니다. 감사합니다. 영상 잘 봤고요. 네, 방금 나오신 강기동 대표님 함께해 주시고 계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강기동입니다. 대표님 방금 죄송합니다. 마지막에 마이크를 안 놨네. 예. 대표님 제품 가지고 오셨죠? 잠깐 네네. 한번 시연해 주시죠. 네. 이 제품은 실질적으로 탄성 밴딩을 이용한 어르신들의 순환 운동을 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실질적으로 코로나라 이런 바이러스균이 있어가지고 외부에서는 하기 어려운데 장기요양 입소시설에서 실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유압을 이용한 탄성 밴드입니다. 그리고 그 탄성 밴드를 했는데 어르신의 신체를 측정을 하고 그 측정된 데이터의 값에 대해서 몇 회에 대한 진행을 해야 하는데 교육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요양보호사라든지 물리치료사가 하다 보니까 업무의 과중도 되고 정확한 데이터 값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데이터 값을 AR 이용해서 활용하고 싶은 게 지금 현재 저희 마음입니다. 필요하신 기술이 이제 운동 TV 구축하는 기술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필요하시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지휘사님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실 것 같습니다. 예, 저는 사실 해피시니어 케어의 영상을 확인을 했을 때 하고 현장에서 이렇게 본 거하고는 좀 갭이 좀 있습니다. 차이가 좀 있어서 처음에는 저 제품 자체의 악력을 조절할 수 있는 장비 개발을 원하는 것으로 판단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것은 어느 정도 기계기구적으로 이제 해결을 좀 하신 것으로 지금 보여지고요. 저는 사실은 그 소개 영상과 그 신청서들을 이렇게 쭉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었냐면 해피시니어 케어의 가장 큰 강점이 뭘까 했을 때 저는 그 노인 운동 부분에 그 교재 제작하시는 장면들을 영상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뭐 잘 알고 계시겠지만 고령자 요양을 병원에서 커뮤니티로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다라는 것은 뭐 잘 알고 계시고요. 이제 특히 이제 요양기관에서도 주간보호시설이라든가 이러한 요양기관에서도 재활을 통해서 결국에 집으로 돌아가셔서 일상생활로의 복귀를 주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성 질환이라든가 기능 저하들에서 일상생활로의 복귀를 할 수 있는 그 재활 프로그램 자체가 목표는 하고 있는데 문제는 장기요양기관에서 일선 장기요양기관에서 그러한 그 목표를 부합할 수 있는 교재가 없어요. 뭐를 해야 할 줄을 잘 모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 유치원에서 사용하고 있는 놀이체육 정도의 수준에서 그 어르신들의 그 프로그램을 지금 만들어 가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해피시니어 케어에서 기왕의 운동 장비를 만들고 있는데 그 교재를 만들어 가는 쪽에 조금 더 집중해 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가적으로는 기존에 오늘 제일 첫 번째 발표를 했던 사이버메딕에서 운동 그 데이터를 수집하는 운동 기구에서 데이터를 수집하는 장치들을 어느 정도 디바이스들을 갖추어 주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실제로 그 주간보호센터도 운영을 준비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협력할 수 있는 방안들을 좀 찾으시면 훨씬 더 그 시너지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사님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시간이 조금 많지가 않네요. 이제 류 대표님 짧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선은 저희가 알고 있는 거는 이제 치매 쪽이 굉장히 사실은 시장이 확장이 돼가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국가적인 아까 말씀하셨던 국가적인 어떤 부담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이걸 관리를 잘 해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필요성에 대해서는 충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의 니즈는 충분하지만 이걸 어떻게 효과적으로 할까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저희가 알고 있는 거로는 전북대 쪽에서 사실은 그쪽 그 치매 관련된 운동 기구라든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사실은 많이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쪽에서 하고 있는 그런 데이터들을 백데이터를 좀 받으시면은 좀 더 도움이 되실 것 같고 AI가 빅데이터를 수집하는 데 있어서 실제적으로는 사람의 손이 필요합니다. 실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요양원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힘들어서 AI를 쓸래라고 하면은 사실은 이야기 안 되는 거고 AI는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판단을 하는 거거든요. 사람처럼 판단을 하고 이게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야라고 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지. 그걸 할 수 있는 데이터를 모아가는 것은 어차피 사람이나 어떤 기계적인 장치에 의해서 해야 되고 그렇게 진행을 해야 되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고민을 해보시고 저희 사업화를 좀 추진해 가시면은 이 시장 자체는 굉장히 사실은 크고 넓어서 할 수 있는 영역은 상당히 많을 거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누트평 감사드리고요. 최 전무님 마지막으로 좀 20초 정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병원에서 쓰이는 용도로는 잘 좀 사업화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고요. 저는 이제 치매 환자가 본인의 일상생활에서 가정에서 쓸 수 있도록 해야지 되는데 그런 측정 결과가 휴대폰 앱을 통해서 전송하는 그런 시스템도 같이 갖추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게 치매 환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치매 환자 특성을 반영하는 그런 자세라든가 아니면 그런 보조기구에 대해서는 앞서 지유강 이사님 말씀하신 대로 어떤 그런 교재를 통해서 충분한 학습이 좀 이루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좋은 사업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강 대표 하신 말씀은 저희 끝나고 오프라인에서 진행하시는 걸로 하고요. 이상 지금까지 총 5개사에 대해서 이제 수요기술 발표회를 마친 것 같습니다. 이제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고 오늘 참석해주신 패널분 3분 포함해서 이제 기업에서 나오신 5분 모두 감사드리고요. 유튜브 함께 해주신 시청자분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3시부터 지식재산 경영 아카데미가 시작이 되니까요. 담배 한 대만 피우고 오십시오. 멀리 가지 마시고요. 네, 그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